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간 큰 조정 없이 8%가 상승하며 100K 부근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한 달간의 상승률을 보더라도 48%가 상승했고 276조의 시총을 가진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면 알트코인은 얼마나 큰 상승이 발생될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의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크게 상승한 이후에 비트코인의 조정 국면 단계에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이후에 잡알트들의 순환매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아직 알트 시즌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에 알트코인 중 리플의 주요 소식들에 대해서 오늘 전달드릴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에 사임할 예정이라고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21년 바이든이 SEC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임기는 26년 6월 5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난 선택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악의적으로 소송이라는 명목 하에 제지했던 게리 겐슬러를 임기 첫날 해임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 겐슬러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SEC로부터 증권성 위협을 받아서 시세적으로 억눌려 있던 알트코인들이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SEC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고 친암호화폐 인사로 임명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리플과 에이다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코인을 하나 꼽자면 리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은 한 달간 201%가 상승했고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시세가 한 번에 폭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달러만 넘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리플이 어느 순간 2달러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생각이 깊어지실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리플의 호재 소식들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소식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있었던 호재는 역시나 현물 ETF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21 쉐어즈가 리플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SEC에 S-1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1 쉐어즈는 ETF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러한 혁신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리플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강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 쉐어즈 외에도 비트와이즈와 그레이스케일 또한 리플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산 운용사들의 ETF를 신청하는 것은 시장의 점유율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의 경우 현물 ETF뿐만 아니라 현물 또한 거래소에서 재상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최근 솔라나와 카르다노 그리고 리플을 재상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로빈후드에서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는 총 19종이 되었고 로빈후드에 상장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로빈후드는 과거에도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상장시키며 거래량과 가격 급등, 그리고 민코인의 대중화를 가속화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제공한 거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재상장한 리플과 에이다 또한 큰 상승의 움직임 가운데 로빈후드에서의 상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ETF뿐만 아니라 사업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커스터디 사업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의 하나로서 커스터디 제공 업체들은 고객들이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커스터디 제공 업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자산 규모가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산 시장을 리플은 벌써부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리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리플은 실물 자산 RWA의 토큰화 기능부터 시작해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해서 진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리플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ODL 송금 서비스 외에도 커스터디 등으로 수익의 다각화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은 홍콩 상하이 은행, 아르헨티나의 빌바오 바스카야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DBS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리플의 사업 다각화 노력은 리플의 기술적인 가치를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에 있어서 큰 호재로 작용될 부분은 IPO가 있습니다. 리플의 IPO는 사실상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IPO 건수를 보면 22년과 23년은 150건 부근에 위치해 있고 24년은 193건의 IPO가 성사가 되면서 지난 10년 평균 290건에 비해서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게리 갠슬러의 사임과 함께 위원장이 변경이 될 예정이고 SEC와 리플의 소송이 자체 종결로 마무리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플의 IPO 또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선반영이 되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에 충분히 리플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의 IPO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2년간 침체되었던 IPO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 등 투자 은행들의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리플 또한 IPO를 진행하는데 제약 없이 논스톱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IPO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현재는 IPO가 리플에 있어서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와의 오랜 법적 공방으로 인해서 리플에 있어서는 상장보다는 소송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플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도 사업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IPO를 굳이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SEC가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스탠스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리플의 IPO 또한 진행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IPO가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될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공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유했던 토큰인 마로의 경우 업비트 테마 코인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업비트가 21년 암호화폐 불장 시절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IPO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발표되자마자 마로는 39원에서 단숨에 755원까지 20배 이상의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시총 자체가 작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처럼 IPO는 시장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다른 호재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발행이 있습니다. 리플은 미국 달러와 연동된 리플 레저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메인넷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 레저 외에도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향후에 추가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올해 8월 초에는 비트소, 문페이 등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이 되었던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도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한 만큼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일본에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3대 초대형 은행인 미쯔비시, 스미모토, 미즈호는 팍스라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SBI 홀딩스와 일본 증권거래소가 지원하는 플랫폼인 프로그맷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간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일본의 금융을 책임지는 SBI 홀딩스는 리플의 강력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SBI와 리플은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긴밀한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리플이 일본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라는 뜻은 추후에 리플 레저 안에서 디파이뿐만 아니라 고품질 자산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동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앞으로 있을 대형 호재 소식들이 하나씩 발표가 될 때마다 리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원한 상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더 하락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시장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잔잔한 파동이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코인만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런 생각보다는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을 투자하신다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기다리신 만큼 큰 수익 내셨을 것이고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들을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0테더로 하나로 계산하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꼭 참여해 보시고 해당 증정금으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